그분 코가 굳이 이렇게 뜯어서 보면 되게 못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마이클 잭슨 코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굉장히 수축되고 쪼그라든 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이 여러 번 반복이 되면 그 정상적인 그 연부 조직들이 쪼그라들어요. 예전에 제가 처음 성형외과 의사가 됐을 때는 평생 쌍꺼풀 수술을 한 번 하는 사람군, 그리고 평생 한 번도 안 하는 군, 이 정도의 개념이었다면 요즘은 한 10년, 15년 정도 주기로 이 쌍꺼풀을 재수술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20살 때 눈이 하나도 안 처지고 내가 예쁜 눈이었을 때 그때에 비해서 30살이 되니까 조금 처지잖아요. 그래서 조금 잘라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형외과 수술의 개념이나 이런 게 좀 바뀌긴 했는데, 사실 저희 성형외과 의사들 입장에서도 그런 면에서 조금 환자분들한테 주의를 환기할 의무가 있지 않나? 환자분들도 이런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성형수술은 헤어 메이크업을 하거나 머리카락을 잘라내는 이런 거랑은 완전히 다른 수술이에요. 왜냐하면 헤어스타일을 바꾸려고 머리카락을 자른다라고 했을 때 자르고 시간이 지나서 머리가 다시 길게 되면 대부분 그 이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요. 근데 이제 쌍꺼풀 수술을 예를 들면 이 안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아주 세밀한 메커니즘들이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면서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거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쌍꺼풀 수술을 한번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만드는 안쪽에 흉터 조직들이 있어요. 흉터 조직의 특징은 말랑말랑하지 않고 잘 늘어나지 않아요. 눈 같은 경우에는 수축을 하면서 근육을 당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임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흉터 조직이 있으면 딱딱해서 흉터가 많이 생긴 부분에 움직임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을 만들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술을 했는데 여기에 흉터가 특별히 많이 남아서 이쪽 부분에 이렇게 움직임이 둔화된다면 눈을 떴을 때 여기는 샥 올라가는데 여기는 덜 떠지겠죠.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우리가 요즘 많이 하는 그 눈매 교정 수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 눈매 교정 수술은 눈의 운동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그 부분에 근육을 건드리는 수술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 번 반복을 했을 때 근육 주변에 흉터가 생기면서 움직임을 방해할 수 있어요. 수술이 이렇게 반복될수록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고, 나중에는 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 너무 과하면. 그런 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코 수술 같은 거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한다면 박리의 구간이 있거든요. 박리의 구간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혈관이 없는 구간으로 파고 들어가요. 혈관이 없는 부분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조직이 떡지고 막 망가지고 이런 확률이 훨씬 줄어들어요. 근데 하지만 여기를 하다 여기 아니네? 그리고 딴 데 하다 또 여기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큰 문제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재수술은 조금 더 훈련이 많이 되시고 기본적으로 해부학적인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한데, 그거를 내 몸이 딱 알아채고 우리가 파고 들어가기 전에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선생님한테 수술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 마이클 잭슨 돌아가셨는데 자꾸 얘기해서 되게 죄송한데 그분 코가 굳이 이렇게 뜯어서 보면 되게 못생기진 않았어요. 근데 마이클 잭슨 코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굉장히 수축되고 쪼그라든 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이 여러 번 반복이 되면 그 정상적인 그 연부 조직들이 쪼그라들어요. 조직이 망가져서 쪼그라드는 그런 문제들을 만들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최소한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마음의 문턱을 조금만 낮춰주시는 게 어떻겠나. 그게 사실은 더 안전합니다. 욕심을 너무 부리면 안 돼요. 욕심을 너무 부리면 항상 합병증이라는 그런 리워드가 따라옵니다.